안녕하십니까? 솔목 라이프입니다. 오늘은 지난 겨울 11월과 12월 2달 동안 온실 2호기의 실내 설치 작업을 거의 완료하였습니다. 새로운 2023년을 맞이하고 벌써 1월 중순이 되었네요. 올해 겨울도 여전히 엄청 추운 날씨와 봄 기운 날씨가 극과 극을 달리는 겨울 온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내부 콘크리트 공사를 마치고 내측 벽체에는 비닐 앞면에 합판을 부착했습니다. 아무래도 벽체는 실내 팬, 히터 및 여러가지 전기적인 고가 장치들이 고정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또한 종래 1호기에는 반사 단열재의 반짝이는 부분이 실내 측으로 보이도록 했는데 이번 2호기에서는 검은색 부직포가 겉표면에 보이도록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곳 2호기 온실은 동남쪽 방향에서만 햇살을 받기 때문에 아침 동안만 받는 햇살이 실내 온도를 조금이라도 열로 빨리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곳 2호실, 온실 내부 공간이 많이 좁습니다. 충분한 공간이 아니라서 바닥면에 화단을 만들면 키울 수 있는 작물수가 얼마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직 화단을 시험해 볼 생각입니다. 동일 면적에 약 2배 이상의 작물 재배가 가능하겠지요. 우선 종이를 이용해서 대략적인 형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모형을 만들어 보니 대략 3배 정도 잎채소 작물 재배는 가능해 보입니다. 종이로 만들어 본 형태와 비슷하게 나무를 이용해서 기본 벽을 만들었습니다. 막상 온실 내부에 놓아두니 이것도 작은 크기는 아니네요. 사람들 통행이 가능하도록 수직 화단을 재배치했습니다. 뒤쪽에는 각 층을 이루는 흙가이드를 고정했고 앞쪽에는 아직 고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흙을 넣어야 하기 때문이죠. 바닥에는 콩자갈 넣고 그 위로는 부직포를 깔아 두었습니다. 혹시라도 물이 쉽게 배수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넣어야 할 흙의 양이 얼마나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막 넣어봅니다. 산 언덕에 있는 자연 퇴비 성분이 많은 흙을 가져왔습니다.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비록 손수레 구루마입니다만 벽골이 좀 빠지는 노동이네요. 수직 화단 끝까지 채워지는 흙을 보니 노동이 주는 기쁨과 행복은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판때기 좀 넣어야 되겠다. 화단 가장 윗단에는 흙보다는 배양토를 사서 추가로 넣었습니다. 삽질이 힘들어서 이럴 줄 알았는데 가벼운 진짜 배양토로 이럴 줄 채운 몰랐네. 겁니다. 흙밭이 합하니 멀쭉하게 흙의 무게를 버티지 못합니다. 약 3mm 두께 합하니 좀 부족할 거라 생각했지만 이렇게 쉽게 휘어버릴 줄을 몰랐네요. 일단 좀 더 두꺼운 판재를 추가로 넣어서 앞면을 급보수합니다. 겨우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씨앗으로 갓파라한 모종들을 옮겨 심어 보았습니다. 상치, 배추, 쑥갓, 열무 등 다양하게 심어 봅니다. 그리고 화단 가운데에는 PVC 파이프를 넣어서 그곳에 부엌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넣을 겁니다. 양분으로 쓰기 위함입니다. 목공 작업을 하면서 나오는 톱밥 등을 모아 두었는데 화단 흙 위에 멀칭 용도로 뿌려 두었습니다. 흙색도 좋은데 이런 노란색 멀칭용 톱밥도 보기에 좋아 보입니다. 아직은 온실 온도가 높게 유지되지 않기에 모종들에게 온도 보온도 하고 특히 수분 증발을 오래오래 지연시키기를 기대해봅니다. 이젠 온실 앞문과 뒷문을 만들고 있습니다. 적당한 사이즈로 기본 틀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호기 온실은 구조용 나무를 서로 연결해서 만들었더니 문 자체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이번에는 최대한 가벼운 문이 되도록 만들어 봅니다. 제작된 문을 문틀에 설치하고 개폐 시험을 해봅니다. 약간 문이 처짐이 생기네요. 좀 보강을 해야겠습니다. 45도로 지지대를 추가로 고정해봅니다. 문 처짐이 잡힙니다. 온실 만들면서 난생 두 번째로 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만 다음 상호기 제작할 때에는 문과 문틀은 함께 만들어야겠습니다.
그래야 훨씬 중간중간 수정 작업하는 실수와 시간이 줄어들 것 같네요. 요렇게 하나씩 나만의 경험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온실 앞문과 뒷문을 설치하고 일단 비닐을 외측과 내측에 부착했습니다. 밤에 벌써 추워지고 있어서 모종들이 겨울을 못 느끼게 임시로 처방해 두었습니다. 창문에도 급하게 뽁뽁이 비닐을 부착해 두었는데 다행히 11월 중순 차가운 밤기온에도 심어 두었던 어린 모종들이 잘 자라고 있으니 혹시나 설치된 문에 변형이 추가로 생기는지 확인해 보았는데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영하의 날씨에도 잘 버티고 있는 모종들을 보니 온실 효과도 있겠지만 톱밥 멀칭도 한 몫 하는 것 같네요. 전기 배선 작업은 위험 요소도 있고 소요되는 전류 소모량에 따라서 릴레이 선점도 신경 써야 해서 많은 시간이 걸리네요. 아직은 익숙치 않는 것도 많지만 이번에는 컨트롤 박스 내부에 주요 부품들을 모두 배치했습니다. 아두이노, 모터 제어기, 12V SMPS, 릴레이를 박스 내부에 모아 두었습니다. 1호기 제작 시 잘 몰라서 이곳저곳에 어지럽게 부품들을 배치했던 것에 비하면 이번 2호기에서는 지대한 발전입니다만 다음번에는 좀 더 깔끔히 처리도 가능해 보이네요. 제작된 컨트롤 박스를 온실 내부 벽체에 고정하고 온실 천장에는 LED를 6개 고정하고 환기팬, 히터도 설치했습니다. 아직 배선들이 정리되지는 않았지만 컨트롤 박스에서 정상적으로 제어되는지 하나씩 점검을 해보고 있습니다. 온도 센서와 광 센서 각도 큰 오류 없이 정상으로 보입니다. 먼저 제작된 수직 화단이 온실 내부 공간에 비해 상당한 크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딱 그 반만한 크기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양쪽 면의 활용은 아니지만 벽면에 밀착할 수 있어서 좁은 온실에서 넣기에 딱 알맞은 사이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선 영상에서 보았을 것 같지만 각 층마다 공간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수직 화단은 상단과 하단의 공간이 여유가 있고 각도 조정이 가능하도록 보완해 보았습니다. 흙을 넣고서 흙 칸막이 지지대 각도를 조절하고 햇살과 빛이 충분히 공급되는 각도를 조절하고 고정할 생각입니다. 설치된 문에 최종적으로 폴리베니어를 앞, 뒤로 부착해서 마감했습니다. 물의 유입도 막고 출입하면서 비닐만으로는 물리적인 손상을 막을 수 없어서 하드한 재질로 마감하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 온실에 설치된 모든 제어 장치들이 잘 작동합니다. 광 센서, 온도 센서 입력 신호들과 LED 등 실내 환기팬, 외기 배출팬, 히터 작동 및 환기용 창문 개폐를 위한 모터 액추에이터도 아주 잘 작동합니다. 작동 조건은 노트북에서 쉽게 조정이 가능하고 데이터와 기기 작동 상태를 모두 저장하고 있어서 어디에서든 확인이 가능하네요. 집에서 쉬는 휴대폰을 가지고 알프레드 CCTV 앱을 활용해서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온실 내부에서 자라고 있는 아주 비싼 채소들이 무탈하게 잘 자라고 있는지 휴대폰으로 영상을 확인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로지에서 춥다고 더 이상 성장을 멈추어 버린 상치들을 이곳 수직 화단에 옮겨 심어 두었습니다. 온실 장치들이 정상 작동을 하면서 특히 히터 작동으로 실내 온도가 15도 이상 유지되고 있습니다. 옮겨 심은 지 벌써 몇 주 정도 지났는데 좀 더디지만 꾸준히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2달 전에 모종으로 심어 두었던 상치들과 다른 야채들도 적정 실내 온도가 유지되면서 성장 속도가 눈에 띄게 보입니다. 앞으로 몇 주 더 지나면 수확을 시작할 기회가 보일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해보는 수직 화단이 얼마만큼 효용성이 있을지 앞으로 1년 정도 경과를 기록해 보려 합니다. 아마도 좋은 점도 있고 한편으로는 더 불편해지는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잎채소는 가능하나 크게 자라는 작물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 그럼 그런 크게 자라는 작물은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 나도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장 유용한 수직 화단의 형태는 어떤 모양이 될지 더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솔목 라이프였습니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